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태죠. 생각하면 아직까지 손이 떨리는 게 진정이 되지 않아서 몇 번을 썼다가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든 게 제 탓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이곳에 글을 보내게 된 건 시어머니가 자주 이걸 들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무조건 자신만 억울하다, 힘들다는 시어머니에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생각을 빼고 객관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니 모두 제 이야기를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5년,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알게 된 건 좀 더 예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어렴풋하게 남편과 어머니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툭툭 끊어버리거나 전화를 받아도 차갑게 반응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한 것이죠. 속으로는 아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툴툴거릴까? 싶었지만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본 남편의 시댁 모습은 솔직히 최악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밥상을 따로 차려서 시어머니 혼자 드시는 건 물론이고 그 밥도 거의 서서 드시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계속 식구들의 잔심부름을 하셨기 때문이죠. 당시 예비 며느리인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체할 것 같았고 정말이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몸을 일으키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라. 는 식으로 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식사하는 내내 설거지, 과일, 커피까지 모두 묵묵히 시어머니가 내어오셨어요. 전 그때마다 남편에게 귓속말로 오빠, 내가 하면 안 될까? 제발 하고 말하면서 눈짓으로 나 굉장히 불편해 라고 신호를 주었지만 남편은 안 보일 정도로 작게 고개를 저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버님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려고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하면서 대놓고 핀잔을 주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을 하도록 했죠. 그렇게 불편했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제가 시어머니께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용돈을 슬쩍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봤는지 다가와서 자신의 어머니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빼앗듯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하면서 돌려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도로 제가 가로채서 시어머니 주머니에 구겨놓고는 남편을 끌고 나오려고 했죠. 기분이 너무 불쾌했지만 이곳에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충 챙겨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사하려고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그 돈을 빼앗아서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약간 화난 것 같은 아버님 옆에 시어머니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계셨죠. 도대체 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전 속으로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저는 파혼까지 운운할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불편함에 대해서 쉬지 않고 따졌죠. 이에 남편은 그냥 우리 집의 문제야. 당신이 왜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아빠랑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하고 제대로 말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전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계속 실패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셨을지도 모른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했죠. 만약 그런 문제로 아직까지 화가 난 상태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화를 내지 못했던 건 적어도 제 남편에게서는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남자보다 여자를 배려할 줄 알고 이해심도 깊었죠. 실제로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고 그날처럼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짜증을 부려도 언제나 받아주는 건 항상 남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친구는 많았지만 늘 제가 우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래, 이런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또 실제로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의외로 시아버지는 굉장히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말도 다정하게 하시고 대답도 잘해주셨고 웃음도 많으셨죠. 심지어 남편 쪽이나 저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퇴직금을 선뜻 저희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주셨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상견례 당일에 저희 부부에게 덕담을 하려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시아버지가 제지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도 놀라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죠. 결국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끝이 났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를 끌어내듯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눈치를 살피다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물어보셨고요. 전 남편에게 전해들은 것처럼 어머님이 무슨 큰 잘못을 하셨나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멈추진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장면을 처음 본 부모님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아까 그 눈빛 봤니? 혹시 사부인을 때리거나 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야, 엄마. 설마. 아버님 그런 분은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야. 가정폭력은 자식한테도 학습이 된다고 하던데. 엄마, 그 사람은 아니라니까. 봐라. 너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잖아. 때릴지도 모른다고 너도 생각하는 거지?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상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매를 맞는 아내처럼 항상 기가 죽어 있었고 바짝 마른 체형에 눈빛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는 너라도 사부인께 잘해라. 며느리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난 오늘 좀 많이 불편하더구나. 아무리 예전에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하고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눈치껏 적당한 선에서 시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나쁘지 않겠다고 여겨서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 혼수다 뭐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그릇도 함께 고르고 가전제품도 보면서 겸사겸사 영화도 보고 식사도 했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유쾌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뭐라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힘든데 대신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그게 제일 가식적인 소리야. 정말 딸 같으면 재산이나 뚝 떼주고 그런 소리 하게 법으로 지정을 해놔야 돼. 안 그러니? 라는 재밌는 소리였죠. 또 시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저 손님이다 생각하고 서로 예의를 다하고 두 손은 무겁게
엉덩이는 가볍게 하면 고부 갈등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죠. 솔직히 전 그런 시어머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지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말도 재밌게 하고 유쾌하신 분이 어떻게 그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술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니? 하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 함께 자리를 했어요. 저희는 포장마차로 갔고 시어머니는 술 한 잔씩 드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시아버지가 극심한 의처증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버님과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나가길 좋아하는 자신과 많이 부딪혔고 어느덧 자식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한 바람과는 맥락이 전혀 달라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결국 남편도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죠. 아, 그래서 나에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구나 하고 전 깨달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편 자신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러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고맙다.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진심으로 죄송스러웠어요.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면 약간은 덜 힘들었을 텐데. 정말이지 전 어머니에게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남편 몰래 전화로 안부도 주고받고 수다도 떨었죠. 비록 시댁과 저희 집이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짧게라도 얼굴을 봤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제게 잘 해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하시고 맞벌이인 저와 남편을 대신해서 집 청소도 대신해 주셨죠. 어머니, 오늘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있으시지. 됐다. 내가 말했지? 두 손은 무겁게, 엉덩이는 가볍게. 더구나 신혼집에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반찬이며 청소며 정말 너무 감사해요. 또 그런다. 고맙다는 말도 계속하면 못 써. 그럼 내가 꼭 고맙다는 말 들으러 가는 것 같잖니. 너도 계속 하다 보면 미안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게 고맙다는 말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좋겠구나. 정말 완벽했어요. 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집은 제사며 집안 행사며 안부 전화까지도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던데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한다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딸처럼 대해주시고 시아버지도 늘 인자하고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으며 남편도 집안일을 대부분 전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전 그냥 거들 뿐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모두 잘해준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전혀 나아질 기색은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느덧 결혼 1년 차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가졌을 때 입덧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그걸 닮았는지 아주 그냥 똑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비린내?
입덧은 다 엄살이야. 그냥 눈 딱 감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는데 진심으로 아무것도 입에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뭘 먹지를 못하니 가만히 있어도 손이 덜덜 떨리고 몸에 힘은 빠졌죠. 한 번은 출근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 회사를 쉬기로 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누워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분식집을 두 분이서 운영하기에 시간이 없었고 남편도 일 때문에 저를 신경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저를 돌봐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면목 없어 하는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제게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닭이네요? 그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고 죽그릇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이거 닭이 아니라 꽁이다. 내가 애가 졌을 때 유일하게 먹었던 음식이었어. 혹시 몰라서 해봤는데 한번 먹어보렴. 하고는 그릇을 밀어주셨어요. 전 냄새를 킁킁 맡고는 정말 비린내가 안 나네?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죠.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싶었어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먹을수록 배도 더 고파졌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꽝 죽을 두 그릇을 싹싹 비웠죠. 오래 비워뒀던 속이라 죽이라고 해도 더 먹으면 탈난다. 남은 건 따로 싸서 넣어둘 테니까 데워 먹고 내일부터는 꽁으로 죽 말고 다른 요리도 해줄 테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 그래야 애한테 영양분이 잘 간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랑 고마운 건 말하지 말라니까. 나도 이 핑계로 여기서 좀 쉬다 가고 좋은데 뭘.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과는 달리 쉬었다 가지 않으셨어요. 죽을 소분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두고는 미리 돌린 빨래를 널어놓고 훌쩍 가셨습니다. 그 편이 제가 쉬기는 더 좋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는데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좀 더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고 한 칭찬이었지만 몇 시에 나갔는지 언제 왔는지 이런 것만 묻고는 굳은 표정으로 한숨만 쉬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남편이 말하길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오셨다가 나간 건 11시인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오후 5시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대체 어디 있었냐고 하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별거? 그게 너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는 됐다. 이게 우리가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 미안해. 나도 요 며칠 피곤해서 너한테 예민하게 물었다. 남편이 자신의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리는 걸 보면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도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학습화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추후에 남편도 아내인 저를 의심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왜 부자지간은 싫은 모습이라도 닮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이 결혼하면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죠. 즉, 가장 혐오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물론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 반반씩 닮게 태어났죠. 고맙게도 산후조리까지 시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어머님이 아이를 낳으시면 그때는 제가 산후조리 책임질게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크게 웃으셨고 곁에 있던 남편도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쩐지 남편도 슬슬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벽은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지 아이를 시댁에서 돌봐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일 때문에 오고 가는 게 힘들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냥 평일 내내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가라는 식으로 나오시더군요. 이 부분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더군요.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 금요일에 아버님이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도 제가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알겠다고 해주셨죠. 몇 번 정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전 최대한 시어머니가 편한 방향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주말에 일이 생겼다고 하고 다시 아이를 데려갔다가 일요일에 한 번 더 저희 집을 방문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횟수가 늘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의심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와 저녁까지 함께 있었다고 남편과 아버님이 그렇게 알고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정작 저와는 1시간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공원도 가고 가서 맥주도 한 잔 먹고 답답해서.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만난 걸 기준으로 해도 좋기 7시간은 넘는데 공원에 계셨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래서 전 혹시 하는 마음이 들어 한날은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할 짓은 아니지만 모두가 의심을 하고 그게 수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건 확실히 의심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뒤를 밟은 전 정말 예상도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로 공원에 앉아 계셨거든요. 공원 내에서 가장 어둡고 외진 곳, 그곳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가방에서 작은 돗자리를 꺼내고 신발을 벗어서 각각 모서리에 올려두신 후에 앉으시는 겁니다. 전 맥주를 하나 꺼내 드시는 어머님을 보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실까 싶어 그런 분을 의심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결혼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시아버지가 의심하는 걸 봐왔기에 저도 모르게 휩쓸려 버린 걸까요? 전 제 스스로에게 미쳤다, 정말 미쳤어 하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사과와 함께 저희 집에서 쉬시면서 맥주도 한잔 하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이 뭐라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의심했는데 화도 안 나세요? 제가 뒤를 밟았다니까요? 하고 속상한 반, 미안한 반을 담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어. 그래도 너는 날 이해해주잖아. 다른 사람은 다 날 의심해도 상관없어. 난 그거면 된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죠. 그 상태로 1년이 약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어느덧 4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방법이 없어지고 말았죠.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이 오는 것이라 더 이상의 핑계가 없었던 겁니다.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 당시는 남편도 저도 한참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그렇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연락을 자주 하셨고
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잠시 휴원하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시어머니만은 그 상황을 반기셨죠. 거의 2주 동안 매일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시어머니가 저렇게 손자를 돌봐주는 걸 진심으로 좋아할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평소에 분리수거를 대신하는 남편의 눈에 맥주병이 눈에 보인 것이죠. 보통은 시어머니가 깨끗하게 비워주셨는데 그날은 완전히 잊으신 모양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아, 그거 내가 먹었어.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죠. 나 당신이 술 먹는 거 9년 동안 다 합해서 10번도 못 봤어. 그리고 당신 혼자 먹었다고 해도 맥주 반병 먹으면 취하고 소주 3잔 이상을 못 먹는 사람인데 그런 거 치고 술병이 너무 많잖아. 이게 다 몇 개야? 누구야? 똑바로 말해. 그치. 내가 평소에는 잘 안 먹는데 그게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어. 얼마 전에 내 친구 생일이었잖아. 그래서 마셨어. 친구? 생일? 친구 누구? 그런 말 없었잖아. 남자야, 여자야? 참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의심 안 할 테니까 누군지 말하고 전화 걸어. 뭐? 말 잘했네. 그게 의심이야. 내가 왜 전화까지 걸어서 당신 의심을 풀어야 돼? 적당히 좀 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누구야? 누가 마셨어? 똑바로 말 안 해? 순간 저는 꿈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이게 그 의심이라는 건가? 실제로 남편의 눈빛도 말투도 불쾌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대할 때 나오던 그 불신과 경멸의 눈빛이었으니까요. 피가 몸에서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남편만은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아이는 까무러치며 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제 손을 끌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딘가로 향했어요. 차를 모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이 사람이 우릴 죽이려나 하는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울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인지 저희는 무사히 도착했고 전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을 원망했죠.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주위를 보니 그곳은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전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댁에서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면 맞은편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 나와볼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서 계셨고 시어머니는 깨진 액자 위에서 엉엉 울고 계셨죠. 어머니의 팔과 얼굴은 선혈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달려간 곳은 자신의 아버지 곁이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고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가요,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자 남편이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둥, 미쳤냐는 둥, 알지도 못하면 빠지라는 둥,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았죠. 남편 차를 몰고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같은 곳, 의심하는 남편, 아내를 때리는 시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전 집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로 남편에게는 시간을 가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곳에서 꺼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장 듣기 싫다는 말을 계속하시다가 거실 한쪽에서 잠드셨어요. 전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다 출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를 보면서도 받지 않았죠.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제가 시부모님들의 이혼을 종용하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그런데 퇴근 후에 시어머니가 술을 한잔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로 이혼하고 싶다.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난 결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혼하려 했어.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못했을 뿐이야. 왜요? 아버님이 유책 배우자면 어머님 혼자서 이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모르셨어요? 유책?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른다. 내가 뭘 그런 걸 알겠니? 그니까 아버님 때문에 결혼 유지가 어렵고 그 사유만 증명하면 이혼하실 수 있어요. 진단서라든지 의심했던 문자 내용 같은 게 있으면요. 그럼 재산도 받을 수 있나? 네, 절반이요. 어쩌면 위자료는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속상함을 토로하며 술을 한 병 더 드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그걸 새벽까지 들어주던 저는 다음 날도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 됐고 녹초가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황급히 아이 방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이 아이 곁에서 잠들어 계셨죠. 시끄러운 소리였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걸 보니 또 술을 한 잔 드셨구나 했습니다. 제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긴 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니 저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죠. 어머님, 이제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술 먹는 모습을 아이가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서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드시고 있던 술병을 쾅 하고 탁자에 내려놓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눈만 크게 떴고 시어머님은 반쯤 풀린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넌 술을 안 먹어서 모른다.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거라도 있어야 난 살아. 잔소리는. 내가 시짜질 안 하니까 며느리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이나 잡고 말이야. 내가 우스워? 내가 우습니?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천대받는다고 내가 만만하냐고. 전 너무 놀라서 기도하듯이 양손을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욕설을 섞어 쓰시며 아버님과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전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이라서 너무 놀랐고 혹여나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봐 아이의 양 귀를 꼭 막은 상태로 방 안에 눕혀야 했죠. 날카로운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쿵쿵쿵 쿵쿵쿵 현관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안에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걸음을 천천히 옮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벌벌 떠는 겁니다. 애미야, 내가 아까는 미쳤나 보다. 나도 모르게 술김에 제발 문은 열지 말거라. 나 죽어. 날 때릴 거야. 제발.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알겠다고 문 열지 않을 테니 제발 그만하시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니 돌아가라고 했죠. 그 뒤엔 시어머니는 앞으로 술도 마시지 않을 거고 손자를 잘 보살피겠다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근할 때 아침밥도 손수 차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대청소도 하고 아이 목욕도 시켜놓겠다고 하셨죠. 다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마주한 건 널브러진 술병 사이에 잠든 시어머니와 차가운 욕조 안에 누워있는 제 아이였어요. 전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 계속 터져 나오는 비명을 꾹꾹 누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소를 말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곧 구급대가 오고 전 화장실 바닥에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고 다른 대원들은 차가워진 아이의 몸을 계속 만졌죠. 그러자 쿨럭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작게 눈을 뜨는 것을 보았는데 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시아버지였어요. 전 뜨거운 물에 데인 사람처럼 크게 놀라서 일어났죠. 그러자 괜찮다. 우리 손자 괜찮아. 안정 찾았다는구나. 하며 아버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장시간 차가운 물에 있어서 저체온증이 왔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빨리 발견한 덕에 고비는 넘겼다고, 또한 아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려고 일어났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시아버지도 절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전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봐야 안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 남편이 있었어요. 전 바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았죠. 이전처럼 붉은 뺨과 입술, 그리고 가슴께는 숨이 차고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괜찮아.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했다. 하면서 안심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엉엉 아이처럼 울었어요. 이윽고 제가 안정이 되자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 엄마 알코올 중독자야.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너도 약간은 예상했을 거고. 나 어릴 때 엄마한테 확대받으면서 자랐어. 방치? 방임? 뭐 그런 거에 가깝지만. 하고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전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다. 괜히 그런 말을 하면 혹시나 내 아들이 흠이 될까봐. 이 녀석 어릴 때 지엄이 때문에 많이 놀림당하고 힘들게 컸다. 나도 차마 내 가족, 내 아이의 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고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이 들면,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손자를 보면 괜찮아지겠지. 조금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보구나.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용돈을 주면 모두 술을 사 먹으니까 제가 드렸던 돈을 빼앗았던 것이었고,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가 덕담을 해주시는 동시에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고 있던 중이었기에 그걸 막으려고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고, 남편도 저와 시어머니가 가까워지지 않게 계속 경계를 해왔다는 사실을요. 이에 시어머니가 계속 이혼을 요구했는데 왜 이혼을 할 수 없었는지까지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유책 배우자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죠. 이제까지 병원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몰래 술을 마셨고
그걸 못하게 하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남편이 반쯤 눈이 돌아서 시댁으로 뛰어간 그날에도 오히려 시아버지가 어머님이 던진 물건에 맞으셨던 거고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해줬다면 저도 조심을 했을 텐데 오히려 술을 제공하고 술을 마실 공간까지 제공해준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자책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먼저 말을 하지 않은 건 두려워서라고 했죠. 남편은 또 우리 막 사귀기 시작하고 너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말이야. 도란도란 서로 이야기하고 두 분이서 맥주 하나 꺼내서 나눠 드시는 걸 봤을 때 너무 부러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 너랑 결혼해야겠다고. 나도 딱 맥주 한 캔으로 나눠 먹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다고. 하고 말하는 겁니다. 멋지다, 그 이야기. 왜 진짜 그렇게 멋지게 청혼 안 했어? 하고 제가 볼멘 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뭐라고 정혼했는데 그러냐? 하고 남편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며 그냥 오래 만났다. 이제 결혼하자라고요. 하고 대답했죠. 시아버지는 내가 잘못 귀엽네.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하고 남편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저희는 잠깐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는 버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의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차마 그것은 자신도 할 수 없는지 얼굴만 쓸어내렸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더 들면 그런 건 소용없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했죠.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말했고 다행히도 모두가 동의해 주셨어요. 바로 다음 날 남편과 저 둘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널려있는 술병, 여기저기 버려진 휴지와 과자 봉지, 그 사이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남편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고 전 신경질적으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군요.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잔인해?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어떤 꼴을 겪는지 몰라서 그래? 하며 원망 어린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들어? 아, 그래? 그래서 너도 이제 시어미를 정신병자 취급하려 하는 거니? 어머니, 어제 제 아이 죽일 뻔했던 건 기억하세요? 죽일 뻔?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일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 아니, 안 그러던 애가. 아, 이제 알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미쳤다고. 어쩜 지혜비랑 똑같아서 사람을 또 하나 잡으려고 하네. 아이고, 서러워서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가 네 아내랑 친한 것도 그렇게 하니 꼽든? 뭐가 그렇게 넌 매일매일 불만인데, 응? 어릴 때부터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고 또 구걸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제 네 마누라한테 집착하니? 집착? 엄마가 뭔데?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그럴 자격이나 있어? 자격이 왜 없어? 널 폐 아파서 낳았는데 그거로도 자격 충분해. 알아? 그만, 제발 그만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같은 여자고 엄마니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저렇게 애미맘을 쑤시고 못을 박으니 원.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나. 제가 그만하라고 한 건 어머니인데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죠. 낳고 제대로 길러야죠.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너 미쳤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나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이런... 그만 말하고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어제 제 아들 물에 몸 불리라고 하신 건 기억나세요? 빨리 기억하시라고요. 아까부터 무슨... 시어머니는 화가 났던 표정을 누그리고는 미간을 좁히셨어요. 그리고 기억이 났는지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덥석 막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어제의 그 시간 싸늘한 아이의 몸을 잡은 바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전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뒤 제 원망을 한참을 말없이 받으시던 어머님이 제게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손자를 죽일 뻔하고 내가 미쳤다. 나 용서하지 마라. 이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마. 내가 이렇게 빌게. 손자 괜찮은지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보게 해다오. 전 시어머니의 양쪽 어깨를 잡아 올렸습니다. 울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 아들이 다행히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널브러진 술병 하나를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셨죠. 거의 반병 정도가 비워진 후 저는 이제 안심이 되어서 좀 마셨다며 슬쩍 시어머니에게 술병을 기울였어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는가 싶다가 술병을 받아서는 입에 가져갔죠. 이때 남편이 바로 그 술병을 낚아채듯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씨... 하고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빛을 주고받았죠. 이윽고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나가라고 누구냐고 소리를 꽥꽥 질렀죠. 저는 차분하게 어머님,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린 거예요. 날 시험해봤다 이거야? 지금? 이거 모함이야. 함정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치료센터 가셔서 중독 치료하세요. 아버님과 저 모두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따라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힘들어서 그랬다. 억울하다. 그냥 술을 마시는 척 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공격적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남편과 센터분들이 합심해 거의 끌고 나가듯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시끌시끌하던 방 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을 죽일 뻔하고 제 남편을 방치하고 자신의 남편마저 힘들게 한 사람인데 분명 나쁜 사람인데도 생각보다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시간 시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이 쌓였나 봅니다. 의도하지 않은 눈물이 났어요. 이상한 일이긴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제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만큼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리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 남편의 눈도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더군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아마도 많은 의미가 있겠죠. 특히 남편에게는 제가 감히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날 밤 시댁에 모여 시아버님과 맥주 한 병을 함께 나눠 마셨어요. 물론 저는 이미 술을 마신 뒤라서 상태가 좋지 않아 거의 먹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제 겨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쩐지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좋은 얼굴로 어머님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아이도 괜찮아졌고 남편과도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물론 여전히 바쁜 맞벌이 부부에 잠시만 눈을 떼도 사고를 치는 미운 4살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이따금 투닥투닥 말다툼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던 게 떠오른다면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무사히 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